네, 자신의 집 벽장 아래에 있는 공간에서 30년을 생활해온 남성이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중년이 된 이 남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요. 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보호자인 아버지는 관계기관의 설득에도 도움 제안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부터 최수정 아나운서와 어떤 사연인지 알아볼 텐데요. 그래도 어떻게 발견이 됐군요. 네, 이 보호자를 어렵게 설득해서 이 50대 정신질환자가 벽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편견 때문일까요? 이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치료는커녕 이런 방치 상태가 이어지다 보면은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 일로 드러난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주택, 집안 한쪽 벽에 있는 좁은 문을 열고 올라가 봤습니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홀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저기요, 저 좀 봐요. 여기 왜 이러고 있어요? 같이 1층 내려갈래요? 한참 만에 겨우 입을 뗀 남성. 중학교 때 선생님만 때려가지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땠는데요? 10제곱미터쯤 되는 벽장한 다락방에서 남성은 먹고 자고 심지어 용변까지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활을 한 지 무려 30년. 20대 청년이었던 남성은 어느덧 50대 중년이 됐습니다. 이 남성을 이곳에서 살도록 한 것은 80이 넘은 아버지였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이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편이 마음이 놓였던 겁니다. 아드님 저렇게 있는 건 저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두시면 안 되고 하루빨리 먼저 좀. 아들 있었지만 그러냐, 이렇게 다리땡이가 하다가 나와서 나중에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 이 갑자기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그동안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아버지.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동네는 토박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동안 이 집 아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걸 주위에선 몰랐을까요? 그냥 벽장에 갇혔다고 그러지. 아프니까 못 나오니까 그 아들은 너무 심해서 바깥에 생활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예 바깥에 안 나왔어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같지 않아? 우리가 이사 와서 어쩌다 한 번 봤으니까 한 20분 됐으니까. 알고 보니 이 가정의 또 다른 40대 아들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소란을 피워 주민들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하기 전에 칼국수 우리 집은 들어오기 쉽지 시끄럽게 한다고.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이 집의 이런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 가족 앞으로 나오는 100여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 받는 것을 제외하고 치료 지원 등의 다른 도움은 계속 거부해 왔다고 하는데요. 전임당한테 얘기 듣기는 이 부분 가정 같은 경우는 그 아버님이 모든 관리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우선은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 판단 자체가 본인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해도 거부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두 아들에 대한 치료를 제안할 때마다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다락방에서 생활한다는 부분은 본인도 다락다 그 가정사를 자꾸 건들지 마라. 본인이 다 챙긴다. 수발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런 걸 다 챙긴다. 그리고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준다. 본인도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자기 관리를 했다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오지 마라. 이거 내쫓기도 했었거든요. 네,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선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에서 응급 입원을 통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경우도 겨우 보호자를 설득해서 벽장 밖으로 나오기는 했지만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도 보호자는 수시로 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치료는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돌발 행동을 하던 여성 노숙인 정신질환자.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응급 입원을 했지만 보호자의 거부로 곧 퇴원을 해야 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인계됐지만 이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1월 한 대학병원에 실려온 50대 정신질환자. 자해를 하고 생명이 위험했지만 보호자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만약 보호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인물이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드렸는데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 보호자들이 그렇게 무관심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병원 측에서도 그분을 퇴원 조치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응급치료만 받고 퇴원한 뒤에 이 남성은 지금은 소식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계속 노숙생을 하고 있었는데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어디서 발견도 안 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를 방치 유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 보호자가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 타인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신질환자는 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72시간 이내 응급 입원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치료가 72시간 이상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보호자 동의가 사실상 꼭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보호자가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소위 말하는 공권력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개입을 할 여지는 좀 많이 없어지거든요. 보호자의 의지에 반해서 뭔가 하겠다고 한다면 계속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누구도 책임 있게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평생 동안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는 유병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견 때문에 쉬쉬하고 감추는 데만 급급했던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 나아가서 사회에 적응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